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어치료 관련 용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언어 연쇄, 즉 스피치 체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러면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 언어 연쇄, 언어 체인 이 과정에서 떠한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 사례를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준비해 봤고요.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해요. 지난 시, 어, 네, 지난 시간에 언어 연쇄 과정을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언어적 단계에서 그 메시지, 어떤 메시지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것인가를 기획하는 단계가 이 언어적 단계죠. 두뇌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에 이 언어적 단계를 거쳐서 생리적 단계, 그러니까 화자의 생리적 단계, 그래서 호흡하는 발동, 그 다음에 발성 기간, 그 다음에 이제 공명, 좋은 기간,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이제 생리적 단계를 거치죠. 그 다음에 이제 산출된 말소리가 공기 입자의 진동 중에서 음파가 전파되는 이런 음향적 단계를 거쳐요. 그런 다음에 그것이 이제 청자에게 그 청자의 귀에 그런 신호를 모으고 증폭시킨 다음에 증폭시키면서 뇌까지 전달하는 이런 그 청자의 생리적 단계를 거치죠. 그 다음에 이제 언어적 단계, 그래서 이 청자가 이 메시지들을 해석하고 하는 이런 언어적 단계를 거쳐요. 이것이 이제 청자가 듣고 다시 화자의 입장으로 가는 이런 언어 연쇄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스티븐 호킹 박사는 어떠한 이 화자의 언어적 단계, 생리적 단계, 그 다음에 음향적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청자의 생리적 단계, 언어적 단계, 이 단계 중에서 어디에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티븐 호킹 박사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또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스티븐 호킹 박사는 영국의 천재 물리학자예요. 이분이 원래부터 이렇게 이제 그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분이 아니고요. 굉장히 이분은 그 어렸을 때 신체 활동을 좋아해서 조정 선수를 할 정도로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1962년에 중동 여행 후에 갑자기 루게릭병이 발병을 한 거예요. 루게릭병이 이제 생겨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캠브리지 대학원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엄청난 그런 그 의지력을 가지고 있어서, 어, 그 이제 본인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암산으로 수식을 푸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박사학위를 땄다고 해요. 이분의 저서가 굉장히 이제 잘 팔리면서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극복이 됐다고 하고, 이분의 대표적인 그런 전공 영역은 블랙홀 특징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고 이제 책으로 내고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됐는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근데 워낙 그 의지력도 강하고 굉장히 이러한 그 유머러스한 그런 것도 가지고 있어서 본인이 이제 그런 컴퓨터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 말을 이렇게 하는데, 이 컴퓨터가 미국식 발음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그렇게 여유가 있고 그런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결국 이분은 말을 할 때 컴퓨터를 이용한 음성학습 시스템으로 이렇게 말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손가락 정도만 움직이게 돼서 그런 컴퓨터의 굉장한 도움을 계속 받으면서 그런 것들을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스티븐 호킹 박사는 언어 연쇄 단계에서 어떤 단계의 어려움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어떤 단계에서의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언어 그 연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두뇌에서 메시지를 기획하는 이 언어적 단계, 화자의 언어적 단계는 문제가 없었죠. 네, 여기선 괜찮았어요. 근데 어디에서 문제예요? 그쵸. 화자의 생리적 단계. 말소리 산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려움이 있고,
청자의 생리적 단계, 듣는 건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언어적 단계에서 그 메시지를 해석하고 하는 거 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 화자의 생리적 단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용어를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 말이라는 것은 이 스피치, 그러니까 우리가 연세에서 이 스피치 체인이라고 하는데 이걸 언어 연세라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이 생리적 단계만의 체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에서의 이 말은 이 스피치 체인에서의 스피치하고는 좀 달라서 인간이 대기를 통해서 언어를 청자에게 되는 소리 신호로 전환해내는 신경 근육적 처리,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신경 근육적 처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생리적 단계에 해당이 되죠. 스피치. 네. 그리고 청각은 우리가 여기 이제 소리가 증폭돼서 귀에 들려가지고 신경계까지 하는 거, 이것이 이제 히어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감각 시스템에는 문제 없죠. 네, 의사소통은 어때요? 서로 정보 교환하는 거 문제 없었죠. 그러니까 이 스피치, 네, 스피치의 문제, 말장애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 말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보완대체 의사소통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해 가면서 이 부분을 또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또 재미있게 여러분들하고 해서 너무 좋네요. 또 다음에 봐요.